이 교통부라고 하는 것은 이 범일동 로타리입니다. 이 로타리를 교통부로 부르게 된 것은 6.25 사변 때 중앙정부 교통부가 이곳에 이사를 오게 됩니다. 잠깐 피난을 오게 되죠. 거기에 빌미가 되어가지고 교통부 앞이라고 부르던 것이 어느 날 교통부로 부르게 되고, 사람들은 이 로타리가 전환점이 되어가지고 차들이 뺑뺑 돌아서 다 도시 찾아간다든지 원집을 찾아간다든지 또는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할 때에 편리한 시설이 되면서 교통부로 하는 것이 희한하게 지명같이 남게 되어버렸죠. 그 시절 교통부에는 안창마을에서 내려온 맑은 물이 교통부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천교회 앞쪽으로 내를 해서 내려와가지고 그럼 아래쪽으로 좀 밑에 흘려서 지금 아직까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다로 북한 쪽으로 빠지죠. 지금 제일 지금의 기억에 남는 거는 국제화학 사마공무 있었을 때 출퇴근 시간 보면 사람들이 그 종업원들이 출퇴근한다고 밀물처럼 내놨어요. 그 당시 국제화학 앞에는 국제호텔 앞에는 내천이었어, 내천. 거의 여름 되면 뭐 밀물이 들어가면 전부 그 물이 넘쳐가지고 우리 방으로 집으로 전부 넘쳐 들어와가지고 구들이 다 내려앉고 연탄 다 내려앉고 연탄도 전부 다 내려앉고 이랬어요. 그때는 집이 달새방도 얻기가 줄 서가 있었어요. 진양고무공장, 국제고무공장, 사마고무공장, 극장도 많이 있었지. 그 극장에도 한 번 더 갈락 하면 쇼하면은 줄로 저 밑에까지 한 50m 이상 줄 서가 있어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극장도 전부 문 다 닫았고 없어졌지. 그런데 저 위에서부터 전부 달새방 얻어가지고 연일이 오면 아침에 막 길이 빡빡하게 밀리가 나가고 올라가고 했어. 이 길이 쌀집, 뭐 시계빵, 구두점, 뭐 여러 가지가 쭉 올라가면 길 건너에 비어 있는 게 없고 그 점포 하나 얻으려고 하면요 미리 예약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쭉 올라가면 저 안창 올라가는 데까지 전부 가게가 있어가지고 밀고 올라가고 밀고 내려오고, 그때는 안창 버스가 크게 없었어요. 지금 그때는 참 양옆으로 사람이 갈락하면 막 줄 서가 꽉 밀리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니까 더 많이 사람이 밀려왔거든요. 이 골목에 사던 사람은 고무공장에 댕기고 저 밑에 국제고무공장 댕기고 사마고무도 댕기고 그러고 뭐 또 다른 뭐 자기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나가서 사업하는 사람 있고 주로 뭐 여기서 사서 주로 뭐 오뎅 장사, 길거리 포장 이런 게 참 많았었거든요, 전에요. 그래서 보령극장 밑으로 아래 울로 전부 그런 포장마차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없어졌지요. 과거에 이제 그 지역에 방직공장, 고무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서 주로 농촌 지역에서 이제 도시로 공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오게 됐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일용직 노동자로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노동자층이 많다 보니까 그곳에 인력센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옛날 그 교통부 자리에
인력 선택가 생겨서 우리 이제 범일동 블루스 영화를 통해서 그 구름다리 아래쪽 그 개천가가 이제 교통부 자리인데 그 교통부 자리 쪽에 인력 시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거기에 인력들이 모여서 그날 일거리를 받은 사람들은 나가게 되고 못 나간 사람들은 이제 극장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1 삼성 보령극장이 그 재개봉관 또는 동시상영관으로서 그 크게 흥행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극장이 아니었는데 그 정도의 그 노동자 고정 관객들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유지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삼성극장 뭐고 동영상을 갖다가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 지금 방금 영상이 안 돌아갔습니까? 그 영상을 갖다가 제가 세관에 가서 찾아와 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갖다가 설치를 갖다 한 사람입니다. 제일 처음에 수입을 갖다 해가 와 가지고. 역사다, 역사. 이 삼성극장. 내가 마지막, 요거 내 그림이거든. 요거. 18살에 뭐 어쩌고, 18살에 이랬습니까 하는 건데, 이게 영화 촬영할 때 감독이래. 그때 참 작품인데, 저기 올인할 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올인 드라마 할 때, 그때 이저번에 배너고, 이저번에는 18살에 하는 그거고. 보림, 삼성, 3.1 그 극장을 지나서 보면은 간판을 보고 들어오잖아요. 신성이를 얼마나 잘 그렸느냐, 김지명을 잘 그렸느냐. 그 다음에 이 영화 예를 들어 눈 내린 밤 같으면은 눈 내린 밤에 그 줄거리를 화면 안에 합축시켜 가지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영등포의 밤 영화 있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근데 영등포의 밤이 뭐가 중요해요? 영등포. 아스팔트가 있고 아침 되면 안개가 쫙하게 영등포의 밤거리, 새벽거리지 그러니까. 그 그림을 간판에 얼마나 잘 그리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극장 간판 그렸다는 사람은 종합미술다. 왜냐하면 화가 중에 화가다. 아, 이건 맞네. 그 영사기도 옛날에는 우리 있을 때는 처음 했을 때는 그 램프가 아니고 탄소봉으로, 그러니까 그 카봉이라 해요, 카봉. 탄소봉으로 이 스파크를 넣어갖고 거기서 불빛을 얻어가지고 영화를 상영했는데, 내가 처음에 할 때는 전부 그 카봉으로 그 화면을 빛을 냈다고. 그러다가 그때 몇 년 동안에 모르겠어. 하여튼 그 램프로 바꾼 지가 램프로 바꿔갖고 한 지가 그리 오래 안 됐어요. 79년도에 3.1 극장에 와가지고 내가 80년도에
3.1극장에서 내 결혼 3.1극장에서 있으면서 결혼을 했고 최상도 씨가 3.1에 마지막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에는 준학종 씨가 아마 마지막에 있었을 기분은 죽이 살았고 준학종 씨 보림극장에 마지막으로 있은 분이 박방흠 씨인가? 필름이 이제 옛날에는 보면 필름이 좀 그 재질이 안 좋았어. 필름이 뭐 그 하고 이러면 그런데다가 이제 개봉, 재개봉 뭐 이런 3반간, 4반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필름이 돌다 보면은 필름이 굉장히 많이 상해요. 상하고 또 영화 좋은 거는 개봉안에서 뭐 이래 그 해가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보통 그 1시간 뭐 3, 40분 돌아가던 영화가 잘리고 이래 어떤 데는 심지어 1시간도 안 되게끔 해갖고 또 돌리고 그런 상황이 크다 했어요. 그래갖고 보면은 뭐 필름도 좀 재질이 안 좋다 보니까 막 비가 내리고 뭐 영화 그랬다 보니 갑자기 이 장면 나왔다 갑자기 한참 뛰어 넘어갖고 나오고 영화 다 빠져먹는다고 난리지고 이런 그게 상당히 많았어요. 많고 심지어 자리 없어 있고 임금석이라고 있어 극장에. 거기에다 이제 경찰관들이 나가 앉은 자리 거기 앉아서 뭐 영화도 보고 뭐 거기까지 꽉 사람이 찼으니까 정말로 그건 극장 안이 아니라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뭐 지정 자색제가 아니기 때문에 손님 한 번씩 줄 서가 이래 들어올 때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 콩나물 시루같이 이래 갖고도 영화를 보고 뉴스는 엄청 일을 써가지고 뭐고 하기 전에 뉴스 하기 전에 우리 처음부터 뭐 국기에 대한 격려 같은 것도 하고 그래가 보고 이랬지. 서울 사세청에서는 2월분 극장 입장권 복권을 인기여 배우 도금봉양으로 하여금 추첨하게 했는데 복금은 1등 20만 환, 2등 5만 환, 3등 10,000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극장 입장권을 버리지 마시고 이 행운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이 있으면은 극장 가가지고 영화나 보고 특히 이제 들어가면 형님이 있으니까 영화를 갖다가 무료로 보니까 그때 마침 그 영사실에 사람을 이제 티오가 비은 상태죠. 그래 사람 하나 구한다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아마 바로 이거 하겠다 이랬어. 또 오리지네가라고 불리우는 원판은 음화 편집실에서 예쁜 아가씨들의 손을 거쳐 인쇄로 칠하면은 원판의 조판이 마련됩니다. 제 사촌 형님이 그 당시에 3.1 극장에 근무를 가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 극장에 자주 그 학교 그 파오고도 그 형님이 거기 이제 근무를 갖다가 하시다 보니까 그 영화관에 이제 자주 들락거리고 3.1 극장인데 3.1 극장입니다. 3.1 극장에서 조금 근무를 갖다가 하다가 이제 삼성 극장으로 이제 옮겨간 계기가 됐죠. 보림은 500원이고 삼성 3.1은 1,500원이었어요. 근데 아마 이 관중석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저쪽이 여기보다는. 여기는 불이 나서 좀 축소돼서 일렬로 이렇게 5층까지는 있었는데 공간이 제 기억으로는 삼성 3.1이 조금 더 넓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남던 거는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보캅이 처음에 개봉할 때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저희 사이에는. 대충 보면 영화가 아주 슬픈 영화 뭐 그런 영화가 주로 이랬으니까 영화 보면서도 그 당시도 우리도 뭐 젊어서 어렸던 게네 뭐 보고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배는 뭐 내가 하여튼 많이 돌렸어요. 그래 왜 그러냐면 제 리바이벌 해갖고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래 계속 리바이벌이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돌리고 이랬기 때문에 개봉관에서 개봉을 갖다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영화 제작사들이 자본을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개봉관에서 날짜가 안 나오니까 사실로 2번간으로 간다든지 3번간으로 간다든지 반드시 왁스칠을 갖다 했어요. 왁스를 갖다가 미기 가지고 그네 이제 필름이 이제 잘 이제 기계에서 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왁스칠을 갖다 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필름을 갖다가 주로 이제
필름이 오면은 10분 분량씩이래 작은 깡통이 오거든요. 그걸 갖다가 앞에 리다 부분은 전부 다 잘라내고 다시 이제 입고 일하는데 있는 부분은 요즘에는 뭐 스프라이스가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필름을 잘라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바로 발라버리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가위로 필름 그 막을 갖다가 그 영상막 아니습니까? 그걸 갖다가 끌고 가지고 아세톤이나 그다음에 식초도 100%짜리 그런 걸 갖다 사용을 갖다 해가지고 붙여 가지고 상력을 갖다 한다든지. 붓 빠는데 한 1년, 대상 뜨는데 한 1년, 그다음에 배경 그릴 때에 한 2년. 보통 부장 되려면 5, 6년 지나야 돼. 그렇게 미술부장이라 그만이 힘들다니까. 여기 보림극장에 있었던 무추류 같은 경우는 아마 밑에 생활을 근 한 10여 년 했을 거예요. 부모님한테 보림극장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부산에서 제일 컸고 여기서 하춘화나 나훈아, 남진쇼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이름 있는 가수들이 전부 다 왔지요. 어린 나이에 그래 참 어디 가면 다 뜨고 하긴 하춘화 씨는 기억이 또렷이 남는데 하춘화하고 뭐 정훈이 진짜 그때는요 최고이가 아니었습니까? 보림극장 이야기를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춘화 쇼를 이야기합니다. 하춘화 씨가 그 당시에 리사이트를 하면 손이 완전히 터져 나갔지. 쇼 한 번씩 하면은 줄로 막 참 50m 이상 서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서가 있다가 배도 고파가 쫓아가지고 뭐 국수나 매라도 한 것씩 먹고 들어가려고 계란 삶아 놓으면 그것도 좀 사가 먹고 이래가지고 사가 들어가서 안에 가서 먹고. 사람이 어디 많든지 할 수도 가고 극장에 녹아고 이 담 안에 좀 들어가 있어야 돼. 안에 이제 비가 있으니까 들어가 있다가 서른 올라고 하다 담도 무너지고 이래서 뭐 난리가 났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하춘화입니다. 보림극장은요 한 1000석 조금 넘어요, 좌석이. 근데 그때는 예약 제도도 없었고 극장에 와서 줄을 서서 표를 사야 됐고 또 입석도 막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입석표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손님이 많을 때는 5회 공연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1000석 조금 넘는 5회 공연을 하면 꽉 넣어도 한 5000명 정도라야 맞잖아요. 근데 하루에 12000명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은 한 회에 2000 넘게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면 의자가 한 50개 정도 부서져요. 그리고 이제 그 담벼락 무너졌다는 소리도 아마 그렇게 해서 나왔을 거예요. 극장 지붕을 타고 말이죠. 해서 뭐 타고 들어간 그런 예도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다친 이야기도 제가 들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자 값을 이렇게 극장에 물어주고. 하춘화 전성기에 보림극장에는 쇼가 극도로 달아올랐을 거다. 파도가 쳐요. 손님 파도. 사람이 이쪽으로 왁 몰렸다. 또 이쪽으로 왁 몰리고. 그러니까 뭐 입석까지 발 들여 놓을 틈도 없이 손님이 있었기 때문에
쇼를 하면은 뭐 사람들이 부산 시내 사람들이 전체 다 오는 기라 안 오는 데가 없어. 쇼 하는 데는 그때는요 보림극장이 최고 1등이었어요. 애기 어분 이렇게 아주머니들은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1층에서 볼래니까 사람이 너무 높이 막 올라가 있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또 2층으로 가요. 그 2층에서도 보니까 또 안 돼. 또 1층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면 공연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어서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했던 삼성하고 3일 극장은요. 제가 리사이틀도 물론 했지만 그 이전에 60년도에 그 삼성하고 3일 극장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연을 했어요. 예, 그런 기억들. 그리고 리사이틀은 역시 보링 극장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옛날 화장실은 밖에서 이렇게 화장실 퍼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퍼내는 그 구멍 속으로 해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장실 들어가니까 옷에 완전 묵직하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쇼를 보려고 했었으니까. 알지 옛날에부터 이거는 제 사진. 요것도 우리 집에 찍었어 보이. 아 진짜요? 이 사진 뒤 배경이 요 뒤에 있다. 아 진짜요? 네. 보니까 다 보니까 그 하네. 오래된 이야기라. 이게 저희 아빠 엄마한데. 그래. 저희 고모가 조광칼라에서 일했다고 하셨는데 네. 노정희 씨라고 아십니까? 잘 알지요. 노정희 씨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난 누구라고 잘 알지요. 특히 이 범내골 이 범내골 옛날에 범이 살았다가 범내골이고 여기 지금 요 길로 해가지고 진구 동구 나눠진 그 극장 안에 그 좌석이 한 400 몇십석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게실도 그 당시에는 뒤에 잘 돼가 있고. 그러나 이제 그런 전성기를 이제 다 이래 이제 지내오면서 그 하다 보니까 어느 가지 신발 사람이 문 닫았잖아요. 신발 사람이 이제 그거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부산의 젊은 층 인구들이 이제 이래 유동 인구가 되고 떠나고 이러다 보니까 개가지고는 이제 이 극장도 서서히 이제 그 사약길로 접어드는데 쇼를 해도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신의 마천곡이라 그럴까요? 어떤 부산에서의 저 나름대로의 어떤 마음속 극장? 이런 극장의 의미로 삼성 3일 보링 극장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영화 경험들도 있고 또 성장기에 또 저렇게 찾았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주변 일대를 늘 걸어다니고 지켜봤던 그런 인상들이 남아 있어서 그 지역 전체가 저한테는 좀 일상적이지 않은 공간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는 행위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일상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시간을 좀 갖는 그런 휴식 시간 또는 어떤 취미 활동 시간에 가깝다고 본다면은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업무 공간이나 학습 공간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도피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유토피아적 공간. 저 앉으니까 가면은 새롭습니다. 벌써 세월이 흘렀나 싶고. 그런 어쨌든 간에 아쉽기는
빨리 여기라도 조그만 이 참 옛날 영화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정말 일 앉으니까 이 의자도 보고 옛날 의자 그대로 보고 이래 가면은 새롭습니다. 내가 소원이 그겁니다. 뭐 전시장을 갖다 한 개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갖다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이런 영화를 갖다가 이렇게 했다는 그 체험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갖다 하고 싶고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 필름 영상기에 대한 모든 걸 갖다가 지금 수집을 갖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뒤에 3.1 극장 제일 먼저 문 닫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도 닫는다고 그 당시에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얼마 있으면 뭐 삼성 닫는다 그랬는데 그래도 좀 오래 끈 거지. 최고 늦게까지 있은 게 삼성극장인데 그런 곳이 그래 한 개는 이래 참 보존이 되고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없어지니까 참 좀 서운한 그런 것도 있었죠. 내가 그때 마지막까지 거기에 램프도 갖다 뭐 하여튼 그때는 거기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쓰고 남는 이런 램프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내가 무료로 막 이래 주고 이래 또 삼성에다가. 그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재밌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친구들하고 어쨌든 토요일만 되면 오늘 개봉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는 게 저희 일과였어요. 그래서 청소 끝나면 바로 막 뛰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자리가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좀 유명한 영화는 거의 아까 말씀드린 계단에서 막 앉아서 본 적도 있고 그래서 막 뛰어가지고 오면 이제 고등학교 형들한테 치여가지고 못 들어가서 막 밀려서 이제 올라간 적도 있었고. 어려서 같이 이제 매니저는 따로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부모니까 보호 차원에서 마음이 안 놓여서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가 꼭 옆에 계셨어요. 예, 그렇게 다녔고 그 보링극장 바로 옆에요. 저의 고모 한 분이 사셨어요. 거기서 이제 그 인쇄업을 하셨는데 제가 보링극장 공연을 가면 꼭 그 고모가 둘째 고모거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고모가 그렇게 점심을 정성스럽게 늘 만들어 오셨어요. 그런 이제 맨날 그 기름 냄새 맡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우리 화실에 딱 들어오면은 역겹지고 기름이 팍 나쁘지, 베인트 냄새 나지. 그러나 만날 그림으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별로 그렇게 뭐 그건 못 느끼지. 그대로 농담으로 여담으로 이야기할까? 내가 지금 병 없는 이유가 그거잖아. 고기 다 굽었어요. 하나, 둘.